네, 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지역 부동산,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이 지금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물론 뭐 서울은 지금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부산 쪽 부동산은 지금 완전히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부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참. 저도 이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부동산 거래량이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나느냐. 지금은 이제 거래량 뭐 똑같이 뭐 그럴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바닥을 치고 이제 바닥을 치고 미분양 물량은 조금 치솟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보다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내년에 2022년도에는 부산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일부 아파트 뭐 분양을 미루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한번 보면 2016년 10월에 이제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7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제 탄핵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는 6,608건으로 줄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12월에는 5,228건.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3,47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국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2016년 10월에 7,067건에서 2017년 1월 3,470건으로 절반에 줄은 겁니다. 이 줄었던 이 아파트 거래량은 언제 놀라느냐.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2017년 3월 3,875건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 조절 대책을 선 영향도 있습니다. 시장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타격을 받고 있죠.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제 이 만성화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8년 전보다도 적습니다. 원래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33개월 만에 3,000건을 넘긴 3,159건이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반등을 좀 올라가느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죠. 전망을 했는데 그 뒤에 뭐 바로 뭐 대출 규제, 전체적인 PF 규제 등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해가지고 8월 달에 2,711건, 9월 달에 2,280건으로 줄어들었고 가을철 이사철을 맞아가지고 일부 3,019건으로 반짝했는데 12월 둘째 주 부산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가지고 0.06% 하락해가지고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2년 6개월째 상승 전환을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가격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2006년 7년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부산 미분양 주택도 보면 5,038세대입니다. 전월 대비해가 167세대가 증가했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는 1,700만 4세대로 한 달 새 20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주택 공급 사업은 물론 법안 개정까지 지금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스톱 돼가지고 지금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해서 임대차 3법은 이 서민들한테 좀 필요한 법인데 이것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이게 지금 공회전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다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것들 부동산 정책들도 지금 뭐 계류화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다 폐기됩니다.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참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잠복되어 있는데,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제 탄핵이 이제 되면서 조금 완화됐다 하지만은,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환율이나 정시는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 매출 원가와 분양가 등이 동반 상승해가지고 건설업계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니까, 더더구나 이제 이런 시멘트, 레미콘 등 원자재는 환율 변동에 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450원, 1,500원대로 달리는데, 이래 되면 이 공사비 직격탄입니다. 직격탄이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 사업자들 조합에서도 이 뭐라 그럽니까, 분양가를 다시 또 재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산에서 이제 경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임의경매 수가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전국 경매 수도 11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부산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가지고 경기도가 1위, 16,000 건이고, 부산이 6,428건, 서울에 5,466건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다 보니까 이 부산 쪽에 어떤 그런 부동산 불경기 상황이 지금 계속 가중이 되고, 내년에도 사실은 뭐 부동산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석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또 지나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1월, 2월 때 지나봐야 되는데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상황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상당 기간 지금 부산 지역, 특히 부산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 상태가 나빠질 것이다. 거래량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지금 이래가지고 내년 가을 하반기까지 이런 상태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면 헌재에서 탄핵 그게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거래량이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부동산 거래량이 반도막이 나고 또 한참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뭐 바로 회복을 할 것이냐 하는 건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원래 2024년도 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10월 달에 조금 올라왔는데 3,000건으로, 글쎄 이건 제가 볼 때는 2016년, 17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약한, 체력이 약한 바닥에, 체력이 약한 거죠. 부동산 체력이 약해져 있는 바닥에 지금 이렇게 탄핵까지 겹쳐서 그게 불안정하고, 전국의 이 불안정과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금리, 지금도 고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부산의 아파트는 내년에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자재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가 않는데 더 내려가고 있는데, 신축 분양 아파트들은 평당 3,500, 4,000원을 호가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양극화 가운데서 부산의 어떤 그런 부동산 상황 참 전망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제가 한번 내년도 부동산 전망을 계속 한번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